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복지TV 전남방송본부는 신년을 맞이해 특집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여수시 의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수시민과 복지TV 시청자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기대와 희망 속에 김자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소망하는 일 뜻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추진해온 여수시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하신다면요? 네, 지난 한 해 우리 여수시의회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 어느 해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활발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네, 작년에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해서 연간 116일간의 회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116일간은 전국 기초의회 중에서 가장 많은 그 회의를 한 그런 그 기록입니다. 1년 동안에 242건의 안건을 처리했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도 44건이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품 자유발언도 47번이나 했고요. 또 시정 질문도 35번이나 했습니다. 예순사건 특별법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또 여수산단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또 옹천 택지개발 사업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 세 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1년 동안 이 특별위원회 18차례나 회의를 하고 또 67번이나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바쁜 그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네. 우리 의회가 어느 의회보다도 가장 활발한 그 활동을 했고 많은 성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여수시의 복지정책 추진 성과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지난해에 우리 여수시 복지 예산이 약 3,800억 정도 됐습니다. 2019년도 전체 일반 회계 예산의 약 36%를 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도 많습니다. 400억이 더 증가한 4,228억 원이나 복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치매 안심센터를 개관했고요. 또 옹천주구에 어르신 문화체육센터를 개관해서 운영을 합니다. 또 육아를 위해서도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올해 또 문을 엽니다. 복지 지원을 요구하는 수요는 많지만 다 충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서 복지 정책과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여수 3단 대기오염 물질 배출치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의회의 역할과 대처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7대 의회가 구성된 곧바로 여수산단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이 됐습니다. 또 지역의 그 산단에서 지역의 환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실태를 파악을 하고, 또 지역 인재들을 어떻게 일자리에 배치하고 쓰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지역과 산단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보자 해서 산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대기 오염물질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의 큰 충격을 받았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해서 전남도와 시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민간 가버넌스에 참여를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기업 대표이사들을 의회로 불러내서 의회에서 대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게 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와서
그 개선 대책을 발표를 하고 이행하도록 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국가 산단의 대기업 대표들을 기초의회가 불러내서 예. 사과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인데 이렇게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서 잘못됐을 때는 확실하게 그 역할을 하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수 사건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의회에서의 활동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여순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큰 상처입니다. 네.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우리 지역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여수시의회가 이게 제정을 했습니다. 위령사업을 통해서 자료도 발굴하고 또 희생자 추모도 하고 네. 또 유해 발굴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여수시의회가 만들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배지를 만들어가지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국회를 찾아가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 가슴에 배지를 달아주면서 호소를 하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의장단에 참여를 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결의안을 내달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정하고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도 쫓아다니면서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특별법 제정이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꼭 특별법 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시 집행부와 갈등을 겪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정 현안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말씀하신다면요. 시정부가 시민들의 직접적인 감시 견제를 못 받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를 통해서 올바르게 시정이 마련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하는 그 기능이 의회 기능입니다. 그리고 정책 대안을 또 의회가 만들어서 네. 좋은 정책들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의회인데 당연히 의회가 시정부에 대해서 정책이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해보자는 것이죠. 1년 반 전부터 시작한 시정부에서 몇 가지 정책들이 의회와 다른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낭만포차 이전 문제도 있었고요. 또 기상과학관, 국립기상과학관을 여수시 돈으로 부지로 사줘야 되냐고 갖다 놓을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영화 세트장을 유치하는데 크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 부지가 7만 평 시 행정유산인데 일부 2만 평을 3년 동안 무상으로 쓰게 하고 유치한다면 나머지 5만 평 전체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는 또 영화 세트장을 폐쇄시키려면 또 변상해줘야 되는 그런 또 지장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 효과도 없고 가설 건축물이 몇 년 지나면 유지관리도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결국 예물단이다 이거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의회는 부결을 했죠. 근데 그걸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다시 올리고 또 지금 또 다시 변경돼서 뭐 시가 8억 원을 지원해주고 우리가 그동안 임대료를 내겠다 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때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만성리 대단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 3,500세대를 만성했다 집을 있는데 LH공사를 통해서 2,500세대를 임대주택을 하겠다. 이게 지역에 맞냐? 전임시장들하고 도지사가 승인한 780세대 6만 7천 부지에 만성리 해수욕장 해변을 활용한 영품 그런 배우단지를 만들자고 해서 승인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지 그것을 덮어버리고 시가 한다 했다가도 덮어버리고 공공임대주택단지 대단지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결국 인구는 줄어들고 이것은 현재 지방의 정책이 맞지가 않다. 네. 우리 시의 주택 보급률도 지금 현재 커가나고 짓고 있는 까지 나면 120% 가까이 되는데
결국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의회를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또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지 않고 시 정부의 생각대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충돌이 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걱정을 했었죠. 사실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견제를 하고 치열하게 논쟁이 되고 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고.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일부 시민들은 충돌해서 뭐 일 안 내려갔지 그렇게 바라보니 그렇게 바라봐 주지 마시고 의회 기능이 그런 기능이다라고 봐주시고 좀 시민들이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낭만포차 경우도 그렇습니다. 시장은 이전이 공약사항이다 하는 것이고 시의회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낭만포차 또 낭만포차와 연계된 낭만버스킹 때문에 젊은 관광객이 엄청나게 여수를 와서 여수의 지역경제와 관광 유발 효과가 높아졌다. 네. 원도심이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데 원도심에 건물이 다시 짓게 되고 빈집이 또 이렇게 점포가 활성화되고 이러니 관광객이 많이 와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죠. 많이 오니까. 근데 그게 만든 목적이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불편사항을 우리는 위해서는 해소시켜보자. 그 위치에 놓고 유명을 하게 됐으니까 시는 불편하니까 옮기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시가 여론조사를 해서 밀어붙였어요.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가 전체 전 지역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자리에 놔두라는 것, 존치하는 것하고 이전한 것에 2.4% 차이였습니다. 이전이 2.4%가 많았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에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서 그는 같은 값이다. 그러니 그 자리에 놓고 문제점을 해소하자. 의회의 의견이 그랬거든요. 근데 시장은 공약사항이 1%더 높으니까 이전한다 해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의회와 충돌이 있었던 거죠. 네. 이런 의회와 시정부와의 의견 충돌로 이런 부분은 잘 해보기 위한 필히 따르는 의견 충돌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문제는 시장이 주민 의견이나 의회의 결정사항을 의회 결정사항은 의회라는 데는 26명의 구성원인데 시민 대표들이 네. 과반수 이상이 결정해준 사항이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의결사항을 시민 대표 기관의 의결사항을 시장이 존중을 해줘야죠. 충분히 보완하고 의견 수렴하고 그렇게 정책들을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영취산 고압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 나가야 하며 해결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345 kV 고압 송전탑인데 높이가 한 50m입니다. 그 송전탑을 세우려면 약 한 500평 정도를 땅을 깎아서 행지를 변경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24개나 영취산이 꼽히는 거죠. 인근 순천의 봉화산에 있던 송전탑, 또 광양 망운산에 백운산에 있었던 그 고압 송전탑도 지역에서 지중화를 요구해가지고 많은 그 싸움 끝에 지중화를 했습니다. 한전에서 다 지중화로 가는 그런 추세인데 영취산이 우리 지역에 한 500m 높이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산이고 네. 또 진달래가 군락지가 전국의 그 3대 군락지에서 엄청난 관광객들로 이것이 굉장한 자원입니다. 또 인근에 아래는 대단히 화학 산단이 있고 이 산을 보호를 해서 화재도 예방을 하고 또 산도 자연 상태도 보존을 해야 될 산인데 이 산에다가 24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높은 고압 송전탑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당초에 광양에서 해저로 해서 지하로 여수 산단에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하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하로 하려고 했는데 산단 내에 도로가 매설물이 많다. 그래가지고
송년탑으로 바꿨다는 거죠. 한전에서. 네. 그렇다면 지역 주민은 당시 다 그 지하로 할 걸 알고 있었고 여수시가 강력하게 그 송년탑 설치는 걸 반대를 했어야지. 지하를 하도록 했는데 정치권도 국회의원들도 뭐 남산 불구경한테 저기 있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작년 말에 의회가 알고 지중화 사업을 하라 송년탑 설치하는데 결의안을 냈습니다. 의회는 네. 공식적으로 냈고 또 의회에서 한전 전남지사장을 불러서 제가 불러서 의회에서 의회들이 결의됐기 때문에 지중화로 가자. 그러니까 한전에서 하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수시가 지중화를 요구를 하면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뉴스도 나왔고 또 결의안을 산자부도 보내고 여수시도 다 보냈습니다. 의회가. 그렇다면 여수시가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때부터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조용히 있다가 최근에 산 주인들이 그 보상을 받고 그걸 승낙을 한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시의 개발행위, 소위 땅을 파야 되니까 네. 또 살림을 또 해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시가 덜컥 24개 중에 몇 개를 허가를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산을 깎고 땅을 파고 깊이 10m 이상을 지하를 파고 500m 평균 그게 진짜 주민들이 알고 산지들이 알아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앞으로 어쩔 것이냐는 거죠. 지금 의회 또 그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남은 구간이라도 소위 군락지가 제대로 보존되고 그때 바로 공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이라도 지중화를 해달라. 네. 그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 여수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 행위를 안 해주는 겁니다. 땅 주인이 승낙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는 땅 주인들이 협의를 응하지 않고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뭐 강제 수용을 홍탕시 강제 수용을 갖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니까 난리가 났는데 시장이 이 부분의 지중화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해줄 수 없다. 그러면서 한전에 이제 소송이 들어오겠죠. 만약에 안 된다면. 네. 근데 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수를 쓰던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지중화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의회가 올해 적극 협의기구를 만드는 동참을 하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정활동을 펴온 가운데 제정된 환경 복지 분야 조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해 44건의 조례안을 발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 20건의 환경복지 분야의 조례안이 개정되고 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해양 쓰레기 문제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해양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발의해서 통과시켜 놨고요. 두 번째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제정이 되어 있고 또 실내 공기 관리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놨습니다. 또 시민 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 또 시민들의 노약자나 시민들의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지금 통과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때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의회에서 환경과 복지 분야에 이런 조례들을 만드는 데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해 계획하고 있는 중점적인 의정 운영 방향과 활동 그리고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는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겠다는 데서 우리가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우리 아시아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남해안 남중권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수 엑스포장을 중심으로 해서 COP 유치를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서 최선 노력을 해서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는 26분의 의원님들이 있는데 각자 독립기관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기관이라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견도 다양하게 나와서 치열하게 또 논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의회 내에서는 이 의견 토론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 힘으로 뭉쳐서 제대로 시정을 감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제 그동안 해왔던 듯이 투명하게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토론회나 또 세미나 또 연구 모임 이런 거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찾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 데는 의회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소하도록 현장 중심의 그런 또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복지TV 시청자와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 전해주시죠. 네. 네,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여수시 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님들께서 다들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3년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구 여수시 때 동을 통합시켰고 동을 절반을 통합시켰고 또 동수만큼 의원 종수가 이렇게 소선거구제가 됐었는데 28명에서 14명의 의원 종수를 축소시켰습니다. 시민과 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양보와 배려 타협으로 3년 통합을 이뤘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개최를 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여수 유치, 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 부분을 시민들이 다 힘을 합쳐서 반드시 올해는 이 일을 성공하도록 이렇게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도 지역 현안 문제, 또 역사적인 과제 문제도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고 또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뉴스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며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완석 여수시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